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감사히 들어온 주요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이제 중국에서天安門 시위가 발발한 지 31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이 중국의 인권 상황이 예전보다도 오히려 더 악화됐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989년 6월 3일부터 그 다음 날까지 이 베이징의天安門 광장 인근에서는 정치개혁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향해서 중국 정부가 인민해방군을 동원해서 무력 진압해서 수많은 사상자를 냈는데요. 아직까지도 정확한 부상자와 사망자 수를 알 수 없는 데다 중국 내에서는 관련 보도도 하지 않고 검색도 차단되는 등 언급 자체가 금지되는 상황입니다. 예.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2년 집권하기 시작하면서 사회 통제와 검열이 대대적으로 강화돼 왔는데요. 이 홍콩의 미니연구소가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홍콩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天安門 시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중국의 현재 인권 상황이 1989년보다 악화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43%를 차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연구소는 1993년부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해 왔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인권 상황이 1989년보다 악화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개선됐다는 응답자보다 더 많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또 응답자의 66%는天安門 시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처리 방식이 잘못됐다고 답했고요. 59%는天安門 시위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홍콩 보안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중국 내부에서는 민족주의적인 정서를 앞세우면서 강경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홍콩에서는 지난 1990년부터 매년 6월 4일 빅토리아 공원에서天安門 시위 희생자 추모 집회를 개최해 왔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불허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이 중국 전인대에서 홍콩 보안법 결의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중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법안 마련에 가속도를 붙이는 모습이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해서 3시간가량 중국 지도부와 홍콩 보안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람 장관은 한정상무위원이 회의에서 홍콩 보안법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소수의 사람을 엄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 홍콩 보안법 입법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다양한 형식으로 홍콩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중국 정부 차원에서는 이렇게 람 장관의 의견을 듣는 공식적인 절차를 가짐으로써 홍콩 보안법 제정 과정에서 홍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식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보안법의 이 세부 내용을 모두 확정을 하면은 홍콩 정부는 이것을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삽입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오는 9월로 예정돼 있는 홍콩 입법회 선거 전에 이 홍콩 보안법이 시행돼야 친중파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늦어도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중국 정부가 홍콩 보안법을 서두르고 있으니까 이 영국에서는 홍콩인들에게 시민권을 확대 부여하겠다 이렇게 또 밝혔네요. 네, 맞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홍콩 보안법을 시행하면 홍콩의 자유와 체제 자율성은 심하게 훼손될 것이라면서 중국이 강행하면 영국 이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영국 해외 시민 여권은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기 전에 출생한 홍콩인들에게 발행했던 여권인데요. 이 여권을 가진 사람들은 무비자로 영국에 입국해서 6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내 거주라든지 노동의 권리는 없었는데요. 290만 명에 달했던 영국 해외 시민 여권 대상자들이 그동안 여권을 갱신하지 않아서 현재는 35만 명 정도만 영국 해외 시민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과거 영국 해외 시민 여권을 가졌던 모든 홍콩인이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네. 이 영국 정부는 홍콩인들에 대한 책임을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미국의 시위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이 수도인 워싱턴 DC에 군 병력 1,600명을 배치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현지 시각으로 미국 국방부는 군 병력이 수도 지역에 있는 군 기지에서 경계 태세를 가지고 있다면서 현역 육군 병력 1,600명을 배치한 상태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자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법 집행에 군대를 동원하는 선택지는 최후의 수단으로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상황에서만 사용돼야 한다.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지 않다면서 원대 복귀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경질설이 흘러나오기도 했는데요. 이후 몇 시간 만에 또 이 결정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아마도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폭동 진압법을 사용하겠다면서 시위 진압을 통한 군 동원 방침을 거듭 밝힌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이 폭동 진압법이란 대통령이 국내 소요 사태 및 반란 진압의 목적으로 군 병력을 배치하도록 허용한 법률인데요. 1807년에 발효가 됐고 이 가장 최근에는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때 발동이 됐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 주지사들이 주 방위군을 동원해서 이 시위를 진압하지 않으면 정규군을 투입하겠다고 계속해서 경고를 해왔고요. 또 트위터에서 시위대가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들을 계속 리트윗하면서 강경 진압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28개 주와 워싱턴에 2만이 넘는 주 방위군이 배치돼 있고 뉴욕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은 여전히 야간 통행 금지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당초 상급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던 데릭 쇼빈 경찰관은 2급 살인죄로 그리고 나머지 동료 경찰 3명은 살인 방조죄로 기소가 돼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을 하면서 굉장히 비난을 강도 높게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대선 후보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전혀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일 바이든 전 부통령은 시위가 격화된 필라델피아 시청을 방문해서 숨을 쉴 수 없다는 말로 첫 마디를 뗀 뒤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랜 원망과 새로운 공포로 나라를 전쟁터로 만들었다. 이 나라는 지도력에 울부짖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바이든 전 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80여일간 중단됐던 대선 선거운동을 재개한 것이다. 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네네. 이 필라델피아 시청에서 20여 분간의 연설을 통해서 인종차별과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면서 시급한 경찰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완벽한 대통령이 될 수는 없지만 증오를 부채질하는 대통령은 되지 않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은 또 오는 9일 조지 플로이드의 고향 휴스턴에서 열리는 장례식에 참여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흑인 표심잡기에 돌입을 했는데요. 이런 바이든 전 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졸린 바이든은 40년의 정치 활동 중에 한 게 없다. 그는 지금 해법을 가진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 약하면 무정부주의자와 약탈자들을 이길 수 없다면서 우리 행정부는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 이후 어떤 대통령보다 흑인 사회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